네, 조기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대선 특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을 했고요. 6월의 첫 거래일이고 또 조기 대선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좀 보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는 보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한 0.02%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700선 한 두 걸음 앞둔 상황. 2,698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갑니다. 코스닥은 0.05% 하락하면서 733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수급 상황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코스닥에서는 매도로 체크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현재 매도 포지션으로 외국인 투자자 1,500계약 넘게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보합과 강보합 수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환율 시장 살펴봤을 때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83원 10전에서 흘러가고 있고 전일 대비해서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오름세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수창고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운수창고 쪽에서 가장 상승률 높은 건 HMM으로 체크되고 있고요. 증권 쪽도 여전히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 앞선 상황 속에서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특히나 상상인증권, 대신증권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 나란히 기록하고 있고요. 운수, 장비, 부품도 코스피 시장에서 상위 테마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 종이모두텍 쪽 그리고 오락, 문화, 기타 제조, 출판, 매체, 복제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수창고도 상위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료와 담배 쪽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아미코젠 그리고 국순당이 그 뒤를 이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봤을 때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또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고체 테마 여전히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나트륨 이온 쪽 LFP 배터리도 오늘 강세 보입니다. 보톡스 쪽도 상위 테마로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대입터랑 연관 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5월 수출액이 79조, YOY 대비해서는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는 감소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좀 유독 눈에 좀 띄었던 쪽은 색조 화장품이나 보툴리눔 톡신 쪽이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라면 쪽도 흐름 좋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라면 쪽도 상승세 이어가는 종목들 함께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마무리해 보고요. 이어서 대선 특집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SK증권 전 미래전략부문 최석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기 대선을 하루 앞둔 상황 속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점검하고 전략을 좀 짜보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당연히 증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좀 주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대선 전후로 해서 투자 심리나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겪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은 좀 성격이 다르죠. 조기 대선이죠. 그렇죠. 조기 대선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보통의 대선은 사실 공백 기간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사실 증시나 또는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좀 기대를 가질 만한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집권이라는 거는 그런 이벤트로서 작동을 못하는데 우리가 리더십이 좀 이 공백 상태였었잖아요. 그리고 리더십이 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해외 지금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일들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데 중심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건 아닌데 없는 건 아닌데 강력하게 존재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갖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다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사실 굉장히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이 좀 낮은 상태를 유지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나올 수 있고 환율과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번 대선 하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과거 사례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증시라는 게 뭐 워낙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대선 주자가 얘기하는 대로 정신은 앞으로 좋을 거야. 이렇게는 우리가 예상하면 안 되죠. 결국은 글로벌 경제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이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고 뭐 아시다시피 성장률도 지금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전망치를.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의 확인,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맞춰져야만 전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까지 계속 대선만을 이유로 어떤 투자 전략에 나서는 거는 위험한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기 대선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남아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를 좀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사전에 좀 채워져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우리가 성장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성장성이라는 거는 나라 전체의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계속 낼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 대선,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도 요만큼 이유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 그다음 거기서 새롭게 형성될 공급망이 재편. 이제 여기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지금 겹치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이겨낼 만큼 우리의 기업들이 지금 탄탄한 여건 하에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추세가 낙관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과 더불어서 잘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또 기업들도 이제 정부도 기업들을 지원해 주면서 나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세 상승을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간 특히나 우리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된다면 굉장히 이 답답한 증시 흐름이 장기간 유지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좀 두고 추세적인 방향성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